네, 오늘은 본원 통화 승수와의 그 상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통화다 그러면 이제 M을 의미하는데 이, 이 공식에서 쓰이는 민간 보유 화폐액이고 요거는 이제 요구불예금, 요구하면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영어로는 demand deposit이죠. 요거를 합한 게 제일 작은 개념의 통화량 M1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 이제 M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대를 따라서 이 통화량의 definition, 정의가 계속 변하는데,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의 통화량을 이제 지칭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뭐 CD가 중요할 때 MCT라는 통화량 지표도 있었습니다만, 또 최근에는 이 LF라는 또 통화량 지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통화량인데 통화량은 중요하게는 이제 화폐 민간 보유액에다가 요구불예금을 합친 것이 이제 통화량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요것과 본원 통화가 좀 달라요. 본원 통화는 화폐 민간 보유액 C, 이 C는 똑같은데 지불 준비금, 지준금 또는 준비금이라고 하는 이 리저브를 합칩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이 바로 본원 통화 또는 하이 파워드 마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협의의 돈이고 이거보다 좀 넓은 의미의 돈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통화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통화에 요구불예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요구불예금은 이제 fractional reserve banking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100% reserve banking이라고 그러면 은행이 예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100% 받은 예금을 대출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게 100% reserve banking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은행은 없죠. 은행도 돈 가지고 돈을 벌러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잠시 후에 설명한 reserve banking과의 비교를 위해서 100% reserve banking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받으면 디파짓이 예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행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예금이 이제 부채로 들어오고 그만큼의 현금 또는 지준금, 리저브가 천불이 예금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100% 갖고 있으면 지준금이 1000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은행들은 다 fraction이라는 거는 그 일부분이지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일부분만 리저브로 갖고 있고 이걸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서 그런 리저브를 required reserve라고 그래요. 법정 지준금이 되는 거죠. 이 예제에서는 예금 1000불을 받았으면 20%를 법적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서 이제 은행이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뱅킹을 fractional reserve banking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20% 예금 1000불을 받으면 그중에 20%인 200불을 법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비율 reserve 여기서 deposit은 demand deposit을 의미합니다. reserve deposit ratio가 2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금 중에 법적으로 몇 프로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이제 reserve deposit ratio예요. 그것 이상 은행이 대출 안 하고 갖고 있는 지준금을 excess reserve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지금 excess reserve가 없죠. 그래서 20%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fractional reserve banking의 이제 재미있는 점이 신용 창출을 한다는 거예요.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20% 리저브로 법적 처음에 이제 1000불을 예금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0%를 처음 은행이 갖고 있고 나머지 80%인 800불을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받은 사람은 자기가 거래하는 세컨드 뱅크에 그걸 또 예금을 할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 800불의 20%인 160불을 두 번째 은행이 리저브로 갖고 있고 나머지 80%인 640불을 또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을 받아간 사람이 자기가 거래하는 세 번째 은행에 또 예금을 하게 되고 640불을 그것의 20%를 세 번째 은행은 또 법정 리저브로 갖고 있고 나머지를 또 대출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신용이 창출되는 뭐 이거를 파생통화라고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1,000불이 나중에는 은행 시스템에서 5,000불의 디맨드 디파짓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 5,000불이 어떻게 나왔느냐? 처음에 1,000불 예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0불이 20%만큼은 두 번째 은행에서 리저브로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80%를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이 first 랜딩을 통해서 세컨드 뱅크에서 대출을 해주는 돈이 640불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처음 1,000불이 그 중에 20%, 첫 번째 은행은 20%를 갖고 있고 나머지 20%, 1 빼기 20%인 80%를 대출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처음 은행으로부터 800불의 추가적인 신용 창출이 되고 그 800불이 두 번째 은행을 통해서 예금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은행을 통해서는 그것의 제곱 그러니까 800불의 20%는 리저브로 갖고 있고 나머지 80%가 다시 대출이 되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은행에서 신용 창출되는 거는 이 RR이라고 하는 것이 리저브 레이시오예요.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는 0.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0.1을 빼는 0.8의 제곱인 0.64 곱하기 1000이니까 640불의 신용이 창출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되다 보면 이게 등비수열 합의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등비수열 합의 공식을 쓰면 결국 1 나누기 리저브 레이쇼가 돼서 이 경우는 리저브 레이쇼가 20%니까 1 나누기 0.2 그러면은 5가 돼서 5 곱하기 1,000불 그래서 5,000불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리저브 레이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0%로 0.2에서 0.1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창출되는 돈이 더 많아지겠죠. 2배로 많아지겠죠. 이게 1 나누기 0.1 그러면은 10이 되니까 5,000불 대신에 20%일 때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5,000불이 만들어졌다면 10%일 때는 10,000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저브 레이트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디맨드 디파짓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디맨드 디파짓이 은행 시스템의 어떤 은행 시스템? Fractional Reserve Banking 시스템을 통해서 신용 창출을 통해서 처음 발행했던 이 본원 통화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돈이라면 이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신용 창출 과정을 통해서 디맨드 디파짓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식으로부터 M 요걸 1식이라고 그러고 요걸 2식이라고 그러면 1 나누기 2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C 플러스 D를 C 플러스 R로 나눈 건데 분모 분자를 각각 D로 나누면은 또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C 나누기 D는 예금 대비 현금 보유율입니다. 예금 대비 현금 보유율. 여기서 R 나누기 D는 예금 대비 지불 준비율, 지준율, reserve rate, reserve to deposit ratio. 그러니까
R 나누기 D는 예금 대비 지준율이 되고 C 나누기 D는 예금 대비 현금 보유율이 돼서 이 현금 보유율을 CR이라고 그러고 예금 대비 지준율을 RR 그러면은 요 식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고 B는 여기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그러고 보면은 통화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죠. 하나는 본원 통화 1번, 두 번째는 RR이라고 하는 예금 대비 지준율, 세 번째는 CR로 표현되는 예금 대비 현금 보유율. 그죠? 이렇게 세 가지 팩터에 의해서 통화 M이라고 하는 값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본원 통화에다가 이 통화 승수는 어떻게 구해져요? 통화 승수는 이렇게 정해지죠. 이렇게. 여기 바로 머니 서플라이어예요. 여기. 통화 승수는 예금 대비 지준율, 예금 대비 현금 보유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통화량 M은 본원 통화 M이 커질 때 같이 커져요. 반면에 이 통화 승수 값은 1보다 큰 값인데 이 1보다 큰 통화 승수 값은 예금 대비 지준율과 예금 대비 현금 보유율에 영향을 받는데 이 예금 대비 지준율과 예금 대비 현금 보유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통화 승수 값은 더 커져서 더 큰 통화량을 창출하게 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